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정조의 탕평책을 얘기를 해요. 탕평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 거? 영조 거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이 탕평책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게 바로 정조가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번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정조의 탕평책이 됩니다. 자, 정조의 탕평책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정조는 여러분들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사도세자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사도세자는 비극적인 왕자였죠. 바로 누가? 아버지가 바로 영조고,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여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영조가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속았다. 자기가 당했다라는 걸 인정할 정도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영조는 누구한테?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조한테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애비가 죽은 거는 붕당 정치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 헬애비가 잘못해갖고 결국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복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조는 울면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정조가, 할아버지가 죽고, 자, 이 정조가 왕이 되자 첫 번째 했던 말은 바로 뭐였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새롭게 왕이 된 인물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니네들은 다 죽었어라고 경고를 한 건데, 경고만 하고 할아버지와의 약속은 지키게 돼요. 그런데 딱 한 집안은 예외로 합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정조는 외척을 한꺼번에 제거를 하게 돼요. 아니, 외척을 제거한다란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정조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보이는 게 바로 외갓집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비극에 죽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혼자 키웠다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조는 외갓집에 대한 정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정조는 외갓집에서 일을 빠득빠득 간 게 있었어요. 왜? 바로 이 외갓집이 해경궁 홍씨, 바로 홍씨 집안인데, 홍씨 집안은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앞장선 파가 노론 내에서도 바로 벽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벽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외할아버지와 특히 외작은 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의 친동생. 외할아버지가 홍봉안이고, 그 다음 외작은 할아버지가 홍인안인데, 홍인안이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노론들은 이 사도세자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 사도세자가 실제로는 소론이랑 친했기 때문에 노론들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바로 외작은 할아버지가 앞장을 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합니다. 홍봉안은 사위를 살려야 된다라는 어쨌든 의무감 아닌 의무감 같은 게 있으니까 영조 앞에서 그냥 전하! 세자를 그렇게 죽이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러는데 그 뒤에서 동생은, 그 친동생 홍인아는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신하들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뭐해! 사도세자 죽이라고 상소 안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다른 집안은 다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외갓집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외척을 제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조가 그렇게 감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외척 제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히려 보는 가능성은 이겁니다. 실제로 정조를 보면요, 조선 초에 태종 이방원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태종 이방원하고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이에요. 태종하고 세종대왕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봅시다. 태종하면 제일 먼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자기 처갓집부터 싹 쓸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처갓집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심지어는 뭐가 되면 세종의 처갓집,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사돈이에요. 사돈집을 싹 날려버립니다. 심씨 집안을 싹 날려버려요. 그러면서 세종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이제 너한테 함부로 간섭할 사람은 없다. 네 마음대로 정치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갔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흉내낸 것 같아요. 바로 뭐냐? 내 외갓집 사람들이 그대로 권력을 잡고 있으면 나한테 간섭을 할 것이다. 그걸 나는 물리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왕 제거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태종과 비슷한 생각이죠. 그렇게 하고 정조는 또 하나 무엇을 하느냐? 할아버지의 탕평책과는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책은 붕당을 인정하지 않는다였어요.
실제로 붕당은 있지만 난 붕당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 조정에서는 붕당은 없어.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제 붕당을 논하는 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붕당이 없어지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조는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붕당 있는 거 나도 안다. 실제로 없어지지 않은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 때는 붕당이라고 내세우지 못했지만 누가 권력을 잡았다? 노론들이 권력을 잡았다. 나는 여러 붕당을 한꺼번에 쓸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탕평이다 해갖고 노론한테 밀려나 있던 누구? 소론 계열하고 그 다음이 남인 계열을 중용을 하게 돼요. 나는 붕당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내 조정, 내 정부 안에서는 노론도, 소론도, 남인도 모두 와서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탕평이고 각 붕당들은 이 나라의 개혁 정치에 좋은 안들을 내놔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안들이 개혁안들이 좋은 거면 칭찬을 하고 밀어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엄격한 좀 탕평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느냐? 규장각이라는 거예요. 규장각. 규장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왕립도서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서 하는 역할은 바로 뭐가 되냐? 젊은 학자들을 대거 등용한 정책연구소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정조는 태종과 세종을 섞어놓은 인물 같다라고. 여러분들 규장각은 세종대왕 때 집현전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집현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싱크탱크 정책연구소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기다가 누구를 등용했었느냐? 아주 특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있었냐면 박제가, 유득공, 그 다음에 이덕무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다른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학자로 배우게 될 건데 이분들은 몽땅 다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이라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냐? 첩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차별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서울 출신들을 바로 무엇으로? 규장각의 검서관, 연구관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조는 나는 신분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똑똑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인물이기도 해요. 바로 서울 출신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규장각과 또 하나 연결된 것이 바로 초계문신제라는 게 있어요. 초계문신제. 도대체 초계문신제라는 건 또 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초계문신제는요. 지방에 있는 하급관리들, 지방에는 관직이 높지 않은 하급관리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이 숙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숙제가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너 같으면 어떤 개혁안이 괜찮겠니? 나라를 발전시킬 개혁안들을 묻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지방의 하급 관원들이 그걸 쫙 써서 올려보내요. 그럼 정조가 직접 검사합니다. 오오오, 얘 똘똘하네. 얘 불러 올려. 오, 얘도 괜찮은데 얘도 불러 올려. 이 새끼는 뭐냐? 내가 낸 숙제를 있다고 그래? 이 새끼는 잘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초계문신제로 이 사람들을 불러 올린 다음에 어디다 입학을 시키느냐? 규장각에다 입학을 시켜요. 당시 규장각에는 당대 최고의 인기 강사, 완전 스타 강사가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다산 정약용이 아니에요. 당시 최고의 인기 강사, 최고의 스타 강사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산이 누군데요? 정조. 왕이 직접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 이 젊은 인재들을.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젊은 인재들 하급관리였지만 높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초계문신제로 뽑혀서 올라오면 규장각에서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왕의 팬클럽이, 정조의 팬클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규장각을 졸업할 때쯤에는 완전히 정조의 맹신도가 돼 있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군사제도가 바뀐 게 중앙군해가 5군형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었어요. 훈련도관부터 시작해서 5개 부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군형은 왕을 위한 부대보다는 누구를 위한 부대였다. 바로 서인 정권을 위한 부대였다. 붕당을 위한 부대였다. 이게 바로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정조는 아예 새로운 부대를 만들게 돼요. 그 새로운 부대가 바로 무엇이냐? 장용영이라는 부대를 만들게 돼요. 장용영. 장용영은 정조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장용영은
오군영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무엇을 강화하는, 왕권을 강화하는 부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원화성을 만들게 돼요. 수원화성. 자, 수원화성을 만들게 되는데 수원화성은 가끔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도를 이전하려고 만들었다. 수원화성 가보신 분들, 수원화성 여러분들 사진을 잠깐 보죠. 이게 바로 수원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옆에 뭐 시장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한 바퀴 다 도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원화성은 너무 작아요. 그렇다면 이건 왜 만들었느냐? 원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원화성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정조는 자기 아들이 나이가 좀 먹으면 무엇을 하냐?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수원화성으로 빠지려고. 수원화성에 빠져서 자기가 국방과 외교에 관한 것들은 내가 해주고 나머지 내정은 누가 하게끔? 자기 아들이 하게끔. 정조는 분명히 태종한테 영향을 받은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태종이 그렇게 했죠. 세종이 20살이 되자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교와 국방에 관한 건 자기가 하고 나머지 내정은 네가 해라라고 나눠준 거예요. 왕 뒤에서 확실하게 왕권을 뒷받침해 준 거죠. 이걸 바로 보여준 것이 바로 수원화성이 돼요. 특히 수원화성에는 누가 들어갔냐? 다산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가 동원돼 갖고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수원화성 어마어마한 공사였는데 불과 3년 안에 짓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사람은 신해통공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신해통공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예요. 금난 정권을 폐지한다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금난 정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금난 정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전 상인들은 국가에다 세금을 납부하고 장사하는 대신에 큰 이익을 보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도성 안에서는 그 시전 상인이 파는 물건은 다른 사람들은 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난전이라는 것은 그냥 좌판 깔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 내다 파는 사람들인데 이런 난전을 금하는 권리,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판다, 스마트폰을 판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서울 안에서 나만 스마트폰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독점 권한이었는데 이걸 금지시켜버립니다. 금난 정권을 아예 없애버리게 돼요. 유기전. 왕실에 필요한 6가지 물품을 대주는 그 시전상인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딱 6군데 남겨놓고 나머지 시전상인들의 금난 조건은 폐지함으로써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게끔 이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장사해라라고 얘기한 게 바로 정조가 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조도 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정조가 만든 법전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전통편.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무예도보통지. 자, 무예도보통지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의 그 군사훈련을 위한 그런 훈련소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수원화성을 가면 하루에 몇 차례씩 여러분들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18반 무예를 실제로 여러분들 보여주는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셔도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공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정말 좋은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 되나? 정조가 됩니다. 근데 정조가 마지막에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조가 11살 때 죽어버립니다. 자기 아들. 얼라가 왕이 되고 나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무슨 정치로 빠져들고 만다? 세도 정치로 빠져들고 만다. 이게 바로 이 정조의 최대 한계가 됩니다. 어쨌든 정조의 개혁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조와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펼친 왕의 재위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서울 출신인 이덕모, 박재가를 규장과 검서관으로 임명하였다. 왕의 국왕의 직속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분명히 이건 정조가 될 수밖에 없죠. 정조라면 여러분들 갑시다.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이건 임진왜란 중이니까 선조 때 나온 거예요. 안 맞습니다. 비변사가 처음 설치가 된 거는 여러분들 중종 때 나온 거예요. 조선 전개예요. 이건 임진왜란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속대전은 누가 되겠습니까? 영조가 편찬한 거죠. 그 다음에 서원정리를 단행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서원철폐, 서원정리는 일단 영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건데 대원군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초기의 문신제. 자, 이거 정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 보죠. 다음 성과가 축조한 왕의 업적으로 옳지 못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뭡니까? 수원화성이 되겠죠? 수원화성이라면 여러분들 갑시다. 자, 누가 되느냐? 이건 보나마나 정조죠. 규장각 설치 정조 맞습니다. 균역법. 균역법은 누가 한 거? 영조가 한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대전 통편 맞고, 장용영 맞고, 신해 통곡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정조의 탕평책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